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5년 신한대학교 책임학과 2학년 2학기 2014-14 김준희 총이치기공학 실습 1주차 지상수리 지상수리 동영상 발표를 시작할 건데 하다가 좀 혹시 좀 맛이 가서 30분 동안 떠들었던 게 가볍게 날아가서 현재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죄송한 시간 좀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약 두 달간의 방송인 두 달간의 방학이 이렇게 끝나버렸는데요. 예, 방학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원생도 늘었고 몇 명 나가기도 하고 진상 학부모도 한번 만나고 적당히 한번 얻어도 먹고 참 갑자기 한 8시에서 10시 정도로 가볍게 퇴근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학원 늦게 갈 때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학원 일하면서 적당히 방학 과제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고 테스팅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물려주신 토양성도 감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예, 참 여러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는 여행은 못 가긴 했지만 예, 국부의 취과제는 못했군요. 예, 그래도 뭐 건강하게 됐으니 건강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놓은 적도 없고 하니까 후회하지 않고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상의 수리 이치상이 파괴되거나 예, 이렇게 동영상 발표를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체 사용 시 이치상이 파괴되거나 상점이 생겨 수리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파열되는 파열 액체를 수리하여 벌레 기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적합성 불량에 따라 다시 제작될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필요수가 적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총액치 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수리 원인과 부위에 따른 적절한 수리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진 이치상은 파절의 원인 및 수리의 분류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군요. 왁스의 재구가 필증 변하여 인공체와 이치상의 간격이 얇아진 경우 이 경우 가벼운 짓고 판단은 편하겠지만 내구성이 적어져 파전이 쉽겠죠. 치조제에 근접 배열 및 협축으로 벗어난 배열 치조골의 경조직을 정확히 이용하지 못하면 파절되는 건 너무나 다양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건 그냥 기공사 잘못입니다. 잘못된 메모리 과정과 무리한 추출 메모리 잘못되면 뭔 짓을 하든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리콜이었습니다. 예, 최악이에요. 연마의 부지로 이치를 늦춰 바닥에 떨어져 파절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엔간에선 파절됩니다. 하며
있어 응력 분포라고 하는데, 이 응력 분포에서는 상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중선의 경고지가 그 외 치조골의 견조지. 그렇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연조직의 응력 차이에 하여 천천히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가볍게 막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투주약으로 파절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순 파절과 복합적인 수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적으로 나눠질 경우에는 단순 수리 딱 두 조각이 됐죠. 복합 수리의 경우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조각이라도 빠질 경우 새로 그 부분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좀 복잡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 수리의 경우 간단하게 수리의 정확도는 없지만, 복합 수리의 경우 수리하는데 파절편이 많아 정확성과 세심한 요일과 주의하며 일치 수리 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수리가 정확히 시작하면 경우 같고 파절선도 보이지 않아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며, 여중압 내지는 사용시와 자중압 내지는 사용시로 구분할 수 있고, 여중압 내지의 경우에는 9일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70도에서 2시간 30분을 유지해야 하나, 일치상 내진이 영향되는 80도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되며 끓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가중압 내진의 경우 변형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조작이 신속하고 간편하니 최근 자주 이용되도록 하고 있고요. 파절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충격에 의한 파절, 재료 필요에 의한 파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충격에 의한 파절은 간단하게 두 가지의 차이는 벽돌을 그냥 망치로 깨부실 경우 접착제로 붙일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한 파절은 간단하게 돌을 몇십 년 동안 한 방울씩 떨어지는 동굴에 놔둔다고, 물방울이 한 발씩 천천히 떨어지는 동굴에 놔뒀다고 합시다. 그럼 천천히 물로도 바위를 뚫는다고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파절되는 것은 절대로 쉽게 될 수 없겠죠. 접착제 정도로는. 그러니 나이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교합력에 의한 균열이 서서히 생겼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파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조를 해서 교합관계 개선이나 조직면 개조 등과 같은 근원적 조치가 이루어진 뒤 처리해야 되는, 천천히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몇 달에 한 번씩 치과를 들러서 한번 들러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상의 수리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수리의 과정. 파절된 레진 치상은 때때로 파절된 지 수일이 지나 수리 이해가 될 때가 있으므로, 건조한 상태가 되어 수축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 수분으로 흡수시켜 원래 상태를 되찾게 해야 되는데, 24시간 정도를 물속에 넣어둔다고 하네요. 너무 과할 경우 더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히 접착되는지 확인한 후 파절선 부위에 따라서 이용에 대한 스키 왁스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이죠. 스키 왁스의 용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스키 봤었는데 말이죠. 요즘에는 스키 왁스 대신에 생선 접착제나 혹은 부먹이 필요할 경우 틸벌을 대서 스키 왁스로 보강을 한다고 하네요.
파절 위치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고정했으면 밴딩이나 복식을 하고 통면에 따라 조직면 석고를 주입하여 모형을 제작하는 수리 부위가 하는 곳에 언더컷이 있을 시 왁스로 블록아웃을 해줄 경우 모형제 시 수월하고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분리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모형의 위치가 수리 부위가 회전이나 기포 없이 해부학 형태가 세밀하게 인기되어야 하며 파절 위치의 절편이 파절선 중심으로 양측에 새로운 내진이 주입될 공간을 확보하고 구위치 등과 새로운 내진 사이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파절선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파절선 생성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데벨레브드 그루브 파절선 중심으로 양측을 삭제하고 조직면에서 연면면을 V자 형태로 배열을 부여하여 현측 두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며 4에서 5mm의 그루브를 형성하는데 두가 양쪽으로 되니까 4 곱하기 2, 5 곱하기 2 따라서 8에서 10mm 정도의 그루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벳 조인트 파절선의 중심으로 양측을 삭제하여 폭이 3mm가 되도록 넓혀주고 이어서 변측으로 파절된 두께를 2분의 1로 감소하여 3mm의 그루브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도배테일 컷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도배테일로 삭제한다고 하는데 화학적 결합, 기적 결합을 얻도록 구한다는 것인데 이 방법의 경우 도배테일 일치상을 사용할 시대에는 많이 썼으나 현재 레진 일치상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니 이 방법은 좀 넘어가는 것이 편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중압 레징의 경우 플라스크 메소드를 사용하며 자가 중압 레징의 경우 또 메스링 메소드 및 스프링클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하게 된다고 하고 있네요. 그런 열중압 레진의 플라스크 메소드는 간단하게 레진 분리제에 도포된 모양의 파절편을 위치시킨 뒤 파라핀 왁스로 채워 파절 전에 원래 위치 형태로 회복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어서 모형과 위치에 함을 매몰하게 되는데 함에 매몰할 때는 왁스로 채워진 부분을 추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석고로 매몰한 뒤 석고가 1차 경화될 경우 분리대로 도포하고 상함을 조립하여 석고가 채우고 뚜껑을 닫도록 합니다. 뚜껑 간단하게 다시 반복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생성했던 방법 말이죠. 이때 여증은 레진이 파절편과 잘 접착되도록 모노머를 붙여 레진 도를 가압하여 정입하도록 하는 게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매트릭 메소드의 경우 자가중압 레진을 수입할 때 하는 방법으로 석고의 매트릭과 자가중압 레진 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레진 물리지가 도포된 모양의 파절편을 위치시키고 파절선 형성 부위에 따라 파라핀 왁스로 채워서 원 이치 형태를 회복한 뒤 위치의 기형석고를 도포하여 해부학적 형태를 인기하고 매트릭스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 위치의 경우에는 단순 파절의 구개측 단순 파절의 경우 건축 구개부의 경석고로 매트릭스를 형성한 뒤 매트릭스는 가압할 때 파절되지 않을 경우로 하고 경석고고 매트릭스로 경화하면 파절선 형성 부위에 제거했던 왁스를 스팀 클리너로 깔끔하게 처리한 뒤 그 부분의 레진 물리제를 경석고와 경석고 매트릭스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뒤 파절선 단면에는 분리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접착이 잘 이루어지도록 붓으로 모노머를 바르고 노스트에 자가중압 레진을 넣고 매트리스에 맞춰 가압을 합니다. 밑에 가압 후 고무줄로 가르면 중압 완료될 때까지 깔끔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스프링클 메소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천히 자감중감 내진에 스며들어 적셔 올려주고 이를 수십 번 반복하여 위치상보다 약간 두껍게 형성한 뒤 수축량이 약간 두껍게 설정하는 이유는 중압 과정에는 수축량과 수리 부분 마무리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구호 위치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70도에서 2시간 30분씩 운영한 뒤 그러도록 하며 80도가 넘어갈 경우 이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셀판 시트로 덮어서 주행하거나 실온실에 덮어서 주행하고 그런 과정을 하며 인공치의 수리의 경우 여기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탈락의 원인은 도제 배열 시 유지핀과 구직부, 유지공이 너무 많이 삭제될 경우 메모로 왁스 제거 시 레진 잔치에 왁스가 묻을 경우 큰 인공치를 선택하여 치주지가 너무 가깝게 배분된 경우 레진 제한 시 전입 압력이 너무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공 과정에서의 부지, 환자에서의 부지, 그리고 수리의 경우 디셔버나 인버트 컨버를 사용하여 발달된 치아를 삭제하고 신밀성을 구하여 순 협착의 부분에는 치아의 최소양만으로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만 그 정도로 하고 슬슬 이렇게 말끔하게 사용된 수리가 끝난 이 차장을 보면서 동영상 제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